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로빈후드가 지난주 게임스탑 거래 막으면서 국내외 언론, 정치, 커뮤니티 할 거 없이 미국 주식시장 규제 강화되는 거 아닌가? 또 월요일 주가 어떻게 될까?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로빈후드가 이번에 만들어준 작은 기회 테슬라, 애플 이전부터 비싸서 구매 망설였다면 구독자님들이 이번 기회에 꼭 싸게 줍줍하셨으면 하고요. 댓글 보니까 게임스탑 이번에 억 단위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용기가 대단합니다. 일단 저는 테슬라, 애플, 빅테크 위주로 꾸준히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정말 호기심이 있다면 지금 거래 제한 걸려서 많이 살 수도 없지만 한 주, 두 주 정도는 공매도 공부 삼아서 구매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공부가 부족하거나 멘탈이 약하다면 절대 못 들어갈 듯합니다. 또 테슬라는 이전에 $800 이상 구매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주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테슬라나 애플 같은 안전자산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하락할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지요. 돈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유튜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유 자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ARK 같은 펀드들도 항상 이렇게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죠. 항상 투자하실 때 목표는 몇 주를 보유하고 몇 년간 보유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성적으로 투자하기 힘들죠.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2월에 미국 주식 리세션은 테슬라, 애플 추가 매수 타이밍 잡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스탑과 미국 주식시장 규제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게임스탑 주가를 보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이번 게임스탑 사태를 잘 알고 있어야지 게임스탑 가장 고점일 때 주식시장이 가장 불안할 때 정확한 타이밍 맞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추가 매수하면 가장 저렴하게 또 몇 주 추가하는 겁니다. 이번 게임스탑 사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요.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개미들의 굴기라고 볼 수 있고요. 맨날 공매도 세력한테 당하기만 하던 개미들이 레디디라는 미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숏옵션에서 오히려 개미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으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요. 헤지펀드들이 로빈후드나 언론사 이용해서 개미들 겁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한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관건은 게임스탁이 어디쯤에 와 있냐는 거고요. 게임스탁 주가가 며칠 전에 $514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는 것이 $514가 쇼트 스커즈 탑이냐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보통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는 게 맞는데 주가 급등 시작한 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또 기관들이 숏 포지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롱 포지션으로 그냥 주식을 더 살 것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헤지펀드들이 팔았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이것이 또 언론에서 헤지펀드들하고 협력해서 일부러 주가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게임스탑이 숏 스퀴즈 존에 진입했다는 것이고요. 숏 스퀴즈 존이 뭐냐 보면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숏 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해지했던 투자자 헤지펀드들이죠. 이 헤지펀드들이 손실 줄이려고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맞불 놓는 거고요.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개인들도 사고 기관들도 사고 주가가 500 아니 2000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실물의 양이 시장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번과 같이 개미들이 엄청 많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매주 금요일 옵션 리밸런싱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는 거고요. 이럴수록 실물 풍기 현상이 더욱 가중되면서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을 숏 스퀴즈 존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고 정점이 여기 탑입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헤지 펀드들이 완전히 물량을 다 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숏 스퀴즈 상황에서 헤지 펀드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러면 이 숏 스퀴즈 상황에 따라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쉽게 천재들만 모여있다는 헤지펀드들이 개미들한테 당할까요? 온갖 방법 동원하면서 손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 주가 보시면 장대 음봉 보이시죠? 여기서 기관들도 이전에 조금씩 구매해 놓았던 게임스탁 주식들을 한 번에 팔고
다른 펀드들을 이용해서 소량 매수하면서 개미들 겁주기가 한참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려 하는 거고요. 기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샀다가 한 번에 팔아야 하면 안 그래도 분산된 개미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버틸 수 있는 개미들이 얼마 없죠. 테슬라 주가도 조금 떨어져도 팔아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게임스탑 같이 펀드멘탈이 약한 주식은 더 심하겠죠.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게 개미가 판 건지 기관이 파는 건지 사는 건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골 때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주가에서 반복 매매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이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개미 겁주기가 진행 중이고요. 헤지 펀드를 보면 거의 다 명문대, 하버드, MBA 이런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언론사나 정치권 인맥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버블이다, 주가 폭락한다 하면 그나마 버텼던 개미들도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론 공세 스토리를 보면 먼저 앤드류 이분이 주요 공매도 세력 CEO인데 게임스탑 폭락할 거라고 동영상 올리면서 개미들 공분을 쌓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행정부가 게임스탑을 주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후에는 일론이 공매도는 사기다 하면서 다시 주가는 떡상했고요. 그렇게 무난하게 주가 올라가나 싶었는데 수수료가 없어서 개미들 가장 많이 쓰는 로빈후드가 매수, 바이 버튼 고의로 하루 동안 삭제시키면서 개미들 완전 물먹였고요. 블라디미르 로빈후드 CEO가 얘기한다는 게 거래 제한은 회사와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엉뚱한 말만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정치권하고 증권사 기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맥심 워터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헤지펀드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로 시장 변동성 초래한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헤지펀드의 클래스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같이 투자하고 있는 게리 형님도 여기서 게임스탁에 동참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를 뽑아 먹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크게 되면 청문회를 하게 되고 SEC나 의회에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주가는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번 게임스탁 사태하고 비슷한 경우가 2008년 폭스바겐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 포르쉐가 폭스바겐 지분을 35.1% 확보하면서 주가가 200유로에서 400유로까지 뛰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당시 금융위기로 경기가 안 좋고 현금이 많던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싸게 줍줍했는데 주가가 2배나 오르니까 이런 가치 투자가 아닌 세력에 의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여겼고요.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폭스바겐한테 공매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200로 진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지펀드들이 폭스바겐 전체 주식의 12%를 공매도 쳤는데 시장에 폭스바겐 전체 주식의 20%는 존재할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폭스바겐 최대 주주인 포르쉐는 폭스바겐 지분율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콜옵션으로 74%까지 지분 보유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게임스탑 같이 시장의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주식 풍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주가가 $200에서 $1,000까지 5배 뛰게 됩니다. 게임스탑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물량입니다. 얼마나 개미들이 단합을 해서 주가를 팔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죠. 근데 서로 믿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명인사들 투입 보고 팔아버리면 결국에는 헤지펀드들이 승리하는 거고요. 지금 감마 스퀴즈 단계인데 아직은 한 달, 2달 정도는 더 지나야 개미가 이길 수 있을지 확실히 답이 나오는 거고요. 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개미들을 겁주고 있고 레딧 커뮤니티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5대5 정도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파는 개인도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보면요.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의 테슬라와 애플, 빅테크주를 싸게 줍줍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테슬라나 구글, 애플로 자본이 가장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거래량을 보면 게임스탁으로 들어간 자본이 테슬라, 애플 구매한 자금보다 몇 배나 많고요. 당연히 이번 사태로 증권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겁먹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뺐을 거라는 점도 고려해보지만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의 이동만 고려해보면요. 게임스탁에서 진정으로 헤지펀드를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자도 있겠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빅테크 기업에서 자금을 빼서 구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의 단기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36% 이렇게 쑥쑥 빠진 거고요. 당연히 다음 주 주가를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고 미국인 대부분이 주식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듯합니다. 2008년 폭스바겐 공매도 사건도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되었고 주가는 금방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죠. 테슬라, 애플 주가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정상 복귀될 듯합니다. 안 그래도 2월은 역대 S&P가 안 좋은 달이었고요. 100년간 S&P의 흐름 중에서 1월에는 대선이나 재선이 있었고 1월 신년에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상품들을 선물이나 새해 첫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월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기업의 펀더멘탈도 좋아집니다. 대신에 1월에 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2월에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안 그래도 2월에 리세션 올까봐 걱정했는데 2월 리세션 폭은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확실히 작아질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